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 문학 코너를 나우제주에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문학 함께 진행할 오승주 작가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 네. 하나의 재미와 의미를 모두 태우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학 하나의 재미와 의미를 모두 태우고 싶은 그대는 욕심쟁이, 네, 네, 문학 욕심꾼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지난 우리 4.3 때 게스트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딱 처음 뵙고 이분이다. 네. 고맙습니다. 고정 출연 저희가 섭외를 요청드려서 이렇게 또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은근히 또 저희가 타이밍도 잘 맞은 것 같은데, 네. 그죠? 인연이라는 생각도 좀 네, 들었어요. 맞아요. 좀 인연이라는 생각 드는 게 오면서 네. 나우제주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네, 동강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계속 강의 갔다 오면서 네. 너무 아름다운 풍광을 봤었는데 네네. 4.3 얘기를 또 네, 네. 하셔서 네. 역시 이제 우리 운명이구나.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네. 항상 옆에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막 무겁게 이렇게 막 어깨에 짓눌 필요 없는 것 같고 문학으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생각하면 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쉽게 재미있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간에는 고전 인문학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그래요. 먼저 좀 알고 듣고 나서 또 뭐랄까요, 정보를 알고 책을 읽으면 전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나우제주에 또 설민석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책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은 탐나는 문학입니다. 탐나는 문학. 우리 오승주 작가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제가 또 문학 욕심꾼이 아니겠습니까? 이 탐이라는 게 네.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문학을 욕심을 내자. 문학을 네.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낼수록 좀 더 네. 세상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니까 네. 그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나를 이제 발음하는 대로 소리내는 대로 얘기하면 탐나거든요. 맞아요, 탐나. 네, 그래서 문학의 향기가 제주에 좀 가득하기를 네.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 네. 그리고 말과 글을 어쨌든 하나로 좀 모아보겠다. 읽을 때는 탐나지만 네. 또 소리 낼 때는 탐나. 네. 라디오니까 이제 책은 읽는 거지만 라디오는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네. 좀 짬뽕 시켜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해석이 참 좋습니다. 탐나는 문학, 정말 모든 분들이 탐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코로나19로 또 책을 읽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 이 시간이 좀 더 제주가 정말 문학의 향기로 퍼져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오승주 작가님은 네. 다양한 또 책들을 미리 또 발간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쓰셨는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코너와 연관해서 네.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네. 문학에 언제부터 제가 욕심을 부렸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네. 그때 고정은 아니었지만 네. 책놀이 책 첫 번째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랬었죠. 이번에 두 번째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라는 책을 내면서 네. 그 문학을 좀 제대로 맛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인문고전이라고 하니까 뭐 노노 맹자, 그다음에 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이런 인문고전을 가지고 네. 그 깊은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책을 썼는데 분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학을 볼까? 그래서 문학이 그때 딱 눈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처럼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네. 이거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문학에 손을 댄 게 정말 노다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에 손을 댄 게 노다지였다. 예.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때만 해도 막 세계 문학 전집 이런 네, 거 어머니께서 막 위인 전집 이렇게 뭐 사오셔가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집안 인테리어로 네, 두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저도 오늘 첫 시간 함께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그러면 어떤 광맥을 캐내셨는지 우리도 그런 광맥을 좀 캐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중에서. 네.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또 주력 종목이 감귤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감귤에 좀 비유를 하면 문학은 감귤과 같고 감귤과 같다면 인문학은
감귤 주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감귤 주스 이 문학은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감귤 초콜릿 아.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과수원을 좀 하면서 네. 감귤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과일들이 네. 그 결정으로 응축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사과에서 상처가 좀 나면 이제 그쪽이 허물어지고 그런데 네. 근데 과일 자체는 하나로 응축돼 있어서 이게 논리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게 응축돼 있는 힘이 문학에 있고 네. 이것을 좀 풀어낸 것이 네. 감귤 주스라고 네, 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감귤이 좋고 감귤 주스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떤 분들은 감귤 초콜릿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감귤 초콜릿처럼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뭔가 깊은 맛, 네. 오리지널 네. 또 그다음에 뭐 진리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면 문학이 좀 더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 인문학에 비해서 문학이 좀 더 논리적일 수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어떤 수업을 했을 때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창작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네. 다른 수업에 비해서 문학 수업은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때부터 거의 모든 수업을 다 문학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는 뭐 창의력의 시대죠. 상상력 시대고요. 어떻게 끌어낼지 고민이 많은데 문학을 통해서 우리 창의력도 한번 키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탐나는 문학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다룰 문학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얼마 전에 21대 총선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향기가, 감정이 좀 남아있을 때, 네. 제가 좀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그런 책을 골랐는데, 파리대왕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네. 네. 네, 파리대왕은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1954년에 발표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와, 맞아요. 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고, 보니까 BBC에서 선정한, 네.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100대 문학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손꼽는 인문학인데, 저도 이번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 추천을 받고, 하루 만에 정주행해서, 네, 파리대왕을 읽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파리대왕? 왜 제목이 파리대왕일까? 네. 파리대왕의 의미가 뭘까? 저도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왜 파리대왕일까?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파리대왕은 어떤 책인가요? 예, 파리대왕은 미래 전쟁에서 탈출한 네. 영국 초등학생들이 우연히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네. 불시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서로 대장도 뽑고 네네. 그리고 임무도 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고립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정했던 규칙들이 좀 깨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과일만 먹으니까 네. 멧돼지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사냥부대 이제 대장인 잭이라는 인물이 네, 있어요. 네. 그 인물이 이제 돼지고기로 이제 유권자를 좀 유혹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언론 조작을 통해서 네. 그 돼지가 뭐 유령이 뭐 있어 내가 봤어 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네, 네. 그리고 그런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하면서 왕처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원래는 민주주의 섬에서 이제 왕국의 섬으로 바뀌는 네. 이 과정에서 네. 이제 렐프라는 주인공이 다 그 친구들이 다 어떤 죽거나 쫓겨나거나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군인이 오면서 이제 해결될 때까지 벌어진 이야기인데 네.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린이들이 무인도에 이제 불시착하면서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그래도 뭔가 천진난만하고 또 그 약간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약간 그 인간 본성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편가르게 되고 네, 그리고 막 광폭해지잖아요, 아이들도. 네, 그런 모습들에 조금 상상하면서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쩌다가 정말 보면서 우리 순수했던 그 동심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변했을까? 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한 아이가 음. 섬에 가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판타지를 만족시킨 작품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네. 이보다 100년 전에 산호섬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산호섬. 예, 로버트 네. 밸런타인이라는 작가가 네. 1858년에 음. 산호섬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왜 이 섬에 대한 이야기, 무인도의 이야기, 어떤 미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냐면 서양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뭐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모험을 떠나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이 뭐 로빈슨 크루소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그 가운데 이 산호섬이라는 작품은 똑같이 렐프와 잭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아, 이름이 예, 똑같아요? 이름이 주인공 똑같아요. 예, 이름이? 그리고 네. 난파를 당해가지고 영국 소년들이 그 네. 섬에 고립되게 되는데, 근데 보이스카우트 정신과 이제 민주주의 교육, 자기들이 받았던 그런 음. 교육대로 그대로 잘 지키면서 거기 나와 있는 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인종 네. 그리고 거기 나온 원주민들이 굉장히 악마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 음. 악마들을 물리쳐가지고 섬을 탈출한다는 아주 건전한 이야기로 서술되는데, 네. 근데 그 파리대왕의 작가는 그걸 저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100년 이후에 이게 아니다. 네. 이 산호섬이라는 작품은 인간을 잘 모른다. 그래서 아. 아예 이제 어린이의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우리가 산호섬이라는 작품들은 잘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네. 그리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 더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궁극적인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저격한 그런 소설이라서 더 충격이다, 네. 문학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오승주 작가님께서 우리 탐나는 문학 오늘 첫 시간인데 특별히 이제 뭐 선거도 있고 해서 이 책을 골라 오셨다고도 했거든요. 좀 더 뭐 추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이 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주요 인물들만 보면 이제 렐프는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그리고 등치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요즘 흔히 뭔가 말하는 아우라가 있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섬에서는 커다란 소라를 네, 들고 네. 있으면 발언권이 생기거든요. 네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굉장히 요술지팡이 같은 것들을 잡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표상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소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고 그 네.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음. 이건 인류학이나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렐프가 당선이 됐어요. 음. 원래는 잭이 대장을 하고 싶어서 내가 대장할 거야 라고 했는데 투표를 통해서 네.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렐프는 그런 자기가 배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웠던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결국은 잭으로 가거든요. 잭은 왕이 맞아요. 되고 싶었고 네. 내 밑으로 그냥 군림하고 싶었고 네. 그러고 싶었는데 점점 그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왜냐면 민주주의는 자꾸 뭘 시키고 좀 내가 시끄럽고 해야 될 게 많고. 예, 네. 그렇죠. 근데 잭은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아. 고기도 먹여줄게. 음.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유령으로부터도 막아줄게.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권력의 의지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빠져드는데 저는 이 두 개의 상징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잭의 유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잭의 유호. 예. 그래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래프가 보면 다 민주적이고, 아이들에게 발언권도 있고,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군림하려고 하고, 막 강력한 카리스마만 보이는 잭한테 다들 몰릴까, 우리 아이들이. 네. 생각해보니까, 힘든 일일수록 닥치니까 아마 그렇죠. 다들 뭔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또 잭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민주주의 현재 선거제도까지 좀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네. 선거제도가 좀 답보 사태라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그런 거에 조금만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더. 네. 짚어드리면 네. 지금 우리가 소선거제를 위주로 많이 네. 하고 있어요.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253명, 300명 중에 253명은 지역구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되고
나머지 2등 밑으로부터는 다 죽은 표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음. 왜냐하면 2등을 뽑은 사람도 국민의 권리인데 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처럼 거대 양당만 서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선거 제도를 좀 바꿔보자 해서 1998년부터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선거 제도를 좀 바꾸자 이렇게 다당제로 좀 변환시키고 그리고 비례대표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합당한 취지로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계속 그게 부딪혀가지고 좌절되고 말거든요. 네. 그 좌절되고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이렇게 룰을 바꿔서 선거했을 때 우리 정당에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서 계속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좋은 제도이긴 맞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는데 점점 재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그 제도를 바꾸지 못한 결과 지금 23년째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지 못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파리 대왕이 보여주는 굉장히 커다란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 책과 요즘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연결을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998년부터 문제점이 발견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이 2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잭의 유혹, 네, 잘못된 그 리더십을 보이는 잭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쉽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렐프는 옳고 잭은 안 틀리고 그리고 렐프는 영웅이고 잭은 악마고 그리고 악마를 이겨야 되고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 보면 네. 잭이 굉장히 좀 몹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잭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우리 본능 중에서 이렇게 산호섬을 이 작가가 저격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네,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잭의 유혹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23년 동안 못 이긴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잭이 이런 말을 해요. 렐프와 다툴 때 난 소라를 들고 있어. 뭐 규칙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잭이 그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선출된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의미도 없는 명령이나 하는 주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가래원대를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하거나 명령을 했을 때 그게 시행되는 것이지 네. 그거와 동떨어진 것들은 사실은 권위를 점점 잃고 나중에는 좌절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정치사가 네네.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잭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일단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게 바로 문명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제도를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제 문명 이것이 결국 내면에 있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하나의 힘으로 모았을 때 그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렐프와 새끼돼지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잭과 로저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렐프와 새끼돼지는 그 굉장히 딱 똑똑한 그 친구인데 안경을 낀 똑똑한 친구인데 네. 잘 눈이 보이지 않고 근데 렐프가 자꾸 그 친구를 무시해요. 음.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네. 자꾸 놀리고 그리고 맞아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잭한테 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국은 사실 거기에 불이 없어서 무인도에 걱정했는데 그 돼지라고 불리는 그 친구의 안경으로 불을 네. 피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로 힘들 때 각자 가진 달란트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화합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문학을 통해서도 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파리 대왕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 용기 있게 결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승주 작가님 선거제도까지 짚어주시다니 파리에 대한 꼭 읽어볼게요. 독서로 태교하겠네요 하면서 0069님 우리 새싹이신데 또 애청해주고 계신데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파리에 대한 한번 읽으시면서 태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약간 어른들이면 좀 이런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텐데 좀 부끄러움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 30년이 지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투표권이 생겼을 때 어떤 선거제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친구들이 30년 후에 좋은 선거제도에서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건 어른들에 달려있는 건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저도 부끄럽고 이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인가? 뭐 누가 이겼나 졌나를 떠나서 네. 자꾸 이제까지 누가 이겼나 졌나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번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한 만 18세니까 18년, 19년 있으면 그렇죠. 와, 바로 선거하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좋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래 세대는 더 지혜롭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해주셨고요.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 나눠볼까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문학으로 세상 이야기 해봤는데 네. 좀 약간 주제가 무거워서 좀 걱정했는데 재미있었는지는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네. 찾아볼게요. 문학 욕심은 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 책을 네. 좀 미리 예고해 주세요. 얘기해달라고 네. 하셨는데 네. 다음 주 책도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권을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해서 네. 앵무새 죽이기라는 작품인데 네. 이게 무겁진 않아요. 그 네. 예전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잘 읽으셨던 분은 그 오키라고 하나요? 네.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그쵸. 네. 그 소녀 위주, 꼬마 위주로 서술이 됐는데 앵무새 죽이기도 그 딸의 그 화자가 시각에서? 네. 딸의 시각에서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발랄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건들도 굉장히 재밌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훈훈하게 인권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앵무새 죽이기도 많은 분들 고전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퍼리의 책 미리 한번 관심 있게 읽어주시고 다음 주 만나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 북클럽 우리 나우제주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고맙습니다.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